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텀라인을 연구하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쭌파카입니다. 오늘은 브랜드 서폿을 준비해왔습니다. 브랜드 서폿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부탁을 하셔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랜드는 현재 메타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평에 약한 챔피언인데 현재 노틸러스, 쓰레쉬, 파이크 등이 메타로 올라왔기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틸형 서폿이거나 사거리가 짧은 원딜일 땐 브랜드가 정말 강하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브랜드 서폿의 장단점과 스킬 구성과 룬, 그리고 견제법과 운영법, 한타 페이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타임라인을 적어놨으니까 참고해서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브랜드 서폿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볼까요? 브랜드 서폿의 장점은 견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견제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원딜 간의 CS 차이를 벌리기 좋으며 데미지가 강하고 광역기가 많기 때문에 압박 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반대로 브랜드 서폿의 단점은 그래평 서포터에게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며 진입기가 있는 챔피언과 붙을 때 먼저 물리면 상황이 나빠져서 거리 조절하는 플레이가 요구됩니다. 또한 스턴은 있지만 확실한 이동기가 없어서 스킬을 못 맞출 경우 갱에 취약해집니다. 이번엔 스킬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시브 불길입니다. 상대방에게 아무 스킬이나 적중시키면 4초간 대상의 최대 체력의 2%의 마법 피해를 입히는 패시브입니다. 또한 패시브는 중첩이 되는데요. 4초 이내로 대상에게 스킬을 한 번 더 적중시키면 2스택이 되고 3스택까지 쌓으면 잠시 후에 마법 피해를 입히는 폭발을 일으킵니다. 간단하게 그냥 스킬 3개를 맞추면 폭발하는 거예요. 참고로 폭발 범위에서 다른 대상이 벗어나지 못하면 같이 마법 피해를 받으며 패시브 중첩이 하나 쌓입니다. 두 번째는 Q 스킬 불태우기입니다. 직선 방향으로 불덩이를 발사하며 적중당한 대상에게 마법 피해를 입히는 스킬입니다. 또한 패시브 효과를 받고 있는 대상에게 적중시키면 상대방을 기절시키는데요. 뒤에 설명할 W 스킬이나 E 스킬과 연계형으로 사용합니다. 브랜드의 Q 스킬은 상대방에게 이니시를 걸 때 사용하거나 갱오는 정글을 막는 용으로 사용하거나 상대방과 교전 중에 받아치는 용으로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W 스킬 화염 기둥입니다. 플레이어가 지정한 위치에 마법 피해를 입히는 범위 폭발을 일으키는 스킬입니다. 패시브 효과를 받고 있는 대상에겐 25%의 추가 피해를 입히는데요. 이 효과는 라인전 견제 구도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E 스킬과 Q 스킬 콤보로 기절시킨 뒤에 W 스킬을 사용하면서 추가 피해와 패시브 폭발 데미지로 연계합니다. 다른 콤보로는 W 견제 후에 Q 스킬로 기절시키는 콤보를 사용합니다. 브랜드의 W 스킬은 상대방을 견제할 때 사용하거나 교전 시에 딜링용으로 사용하거나 Q 스킬 연계용으로 사용합니다. 네 번째는 E 스킬 발화입니다. 대상 하나를 지정하고 마법 피해를 입히는 폭발을 일으키는 스킬입니다. 패시브 효과를 받는 대상에게 사용하면 주변에 있는 적도 폭발 피해를 받는데요. 이 효과는 W 견제 후에 추가 딜링용으로 미니언에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한 EQ 콤보 기억하시죠? 이게 생각보다 맞추기도 어렵고 상대방 입장에서 피하기도 쉬운 스킬이라서 좀 더 빠르게 사용하기 위한 콤보가 있는데요. Q를 먼저 쓰고 이 스킬을 빠르게 사용하면 좀 더 빠르게 상대방을 기절시킬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브랜드 이 스킬은 W 견제 후에 추가 견제용으로 사용하거나 Q 스킬과 연계용으로 사용하거나 한타 페이지에서 광역 딜링을 할 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극기 파멸의 불덩이입니다. 스킬을 사용하면 적에게 총 5번 튕겨나가는 불덩이를 발사하는 스킬입니다. 또한 패시브 효과를 받고 있는 적이 궁극기를 맞으면 짧은 시간 동안 둔화 효과를 받습니다. 참고로 적이 뭉쳐있지 않으면 튕겨나가지 않기 때문에 적이 뭉쳐있을 때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브랜드의 궁극기는 교전 시에 딜링용으로 사용하거나 한타 페이지에서 광역딜을 넣을 때 사용합니다. 이번엔 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현재 브랜드의 룬은 유성과 어둠의 수학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유성의 경우엔 보조룬을 영감으로 들어줍니다. 유성을 들어줌으로써 견제력의 힘을 키워주고 영감에서 비스킷을 통한 라인 유지력과 초시계로 변수 능력을 챙기는 룬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라인전에 많이 투자하는 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둠의 수확은 보조룬을 마법으로 들어줍니다. 수확을 들게 되면 견제력은 유성에 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대신 브랜드는 패시브 덕에 수확 스택을 쌓기 쉬운 편이기 때문에 라인전에서 수확을 쌓고 한타 페이지에서 효율이 잘 나오는 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조룬을 마법으로 들어주는 이유는 만화 관리를 위해 만화순환 팔찌를 들어주고 견제력을 조금 더 올려주기 위해 주문 장렬을 들어줍니다. 이제부터 인게임 영상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브랜드의 라인전 딜교환 베이스를 이론으로 알아볼게요. 딜교환 방식은 상대방이 미니언을 때리러 올 때 W 스킬로 견제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플레이입니다. 그 후에 상대방이 위치를 잘못 잡으면 Q 스킬로 스턴을 넣는 식의 딜교환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딜교환 방식으로는 이 스킬로 패시브를 묻히고 Q 스킬로 스턴을 넣고 W로 딜을 증폭시키는 딜교환 방식이 있어요. 이 방법은 부지시야 주도권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영상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방금 설명한 딜교환 방식을 베이스로 잡고 추가적으로 어떤 플레이를 해야 하는지 라인전 영상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선의랩 주도권 싸움 영상을 두 가지 준비해왔습니다. 한번 보고 배우고 다른 영상으로 복습하는 식으로 배워볼게요. 우선 라인에 들어가시면 뭉쳐있는 원거리 미니언에 W 스킬을 써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선의랩을 가져가기 훨씬 수월합니다. 그 후에 평타로 미니언을 때려주면서 라인을 압박구도로 만들어주셔야 해요. 다음 웨이브가 오고 있죠? 아까 전에 설명한 딜교환 베이스 첫 번째, 상대방이 미니언을 때리러 올 때 W 스킬로 견제, 그 후에 똑같이 미니언을 꾸준히 때려주시면서 선의랩 주도권을 가져가셔야 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방의 그랩이나 CC기를 맞지 않는 위치에서 플레이 해주셔야 하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만약 여기서 선의랩을 찍으셨으면 이런 식으로 W 견제 후에 Q 스킬로 한번 각을 봐주셔도 됩니다. 많이 어렵지 않죠? 다른 영상으로 보면서 복습해볼게요. 이번에도 똑같이 라인에 들어가면 원거리 미니언에 W 스킬을 써주세요. 그 뒤에 미니언의 평타를 때려주면서 라인을 빠르게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실수로 먹어버렸는데 이런 거 주의해주셔야 해요. 자, 아까 전에 위치를 잘 잡아주셔야 한다고 설명해드렸죠? 위치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그랩에 맞아서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선 상대 원딜러분이 실수를 하셔서 오히려 저희가 딜교환 이득을 받네요. 다음 웨이브가 오고 있죠. 그랩 주의하면서 미니언의 평타를 때리면서 라인을 압박구도로 만들어주셔야 해요. 여기서 상대방이 미니언을 때리러 올 때 W 스킬로 견제. 어때요? 어떤 점을 주의하고 어떤 느낌으로 플레이해야 하는지 감이 오시죠? 이번엔 브랜드의 전체적인 라인전 운영법과 주의사항 등 여러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브랜드의 가장 기초적인 라인전 운영법은 상대방을 W 스킬로 견제하면서 이 스킬과 Q 스킬로 상대방에게 이니시를 걸거나 상대방이 진입하면 받아쳐주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브랜드의 스킬은 한방 한방 명중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진해서 억지로 견제하고 스턴을 넣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안전한 위치에서 상대방이 앞으로 올 때 견제해 주시는 게 명중률이 훨씬 더 올라가요. 또한 브랜드의 견제력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더 급하게 이니시를 걸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해주면서 상대방이 스킬이 빠지거나 실수하면 이런 식으로 W 스킬 외에 Q 스킬로 스턴 콤보를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도 보시면 상대방이 미니언을 때리러 올 때 W 스킬로 견제를 해주시고 상대방이 위치를 잘못 잡았죠? 이럴 때 Q 스킬로 노려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콤보 브랜드 하면서 가장 어려운 콤보인데 이 스킬을 상대방에게 맞추고 Q 스킬로 기절시키고 W 스킬로 데미지 증폭과 패시브 폭발 데미지. 어때요? 데미지가 장난 아니죠? 이걸 그나마 쉽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아이템 설명 후에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브랜드의 아이템은 순서대로 나열해드릴게요. 우선 첫 교환을 하시면 장신구를 꼭 빨간 렌즈로 바꿔주시고 핑크 와드를 준비해주세요. 주문 도둑의 검, 얼음 송곳니, 마법사의 신발. 여기서 아이템이 나뉘어집니다. 만약 상대방이 암살자가 많으면 좋냐, 무난하시면 리안들이,
리안드리 후에는 라일라이, 딜템 하나를 뽑으셨으면 수호자의 유물, 마지막 아이템은 라바돈을 추천해드릴게요. 추가 설명을 더해드리면 기본 아이템 베이스는 신발 이후에 리안드리, 수호자의 유물, 라일라이를 순서대로 타주시는데 중간에 여러분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되시면 존냐를 최대한 빠르게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스킬 선마도 알려드릴게요. 스킬은 W, Q, E 이렇게 선마를 해주시는데 W 선마를 해주는 이유는 광역기에 사거리도 길어서 견제력이 좋기 때문에 W 선마를 해주는 거고, E가 아닌 Q를 다음으로 선마해주는 이유는 데미지가 Q가 더 강하기 때문에 W 다음 Q 선마를 해주는 거예요. 이번엔 첫 교환 이후 운영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아이템에서 설명해드린 대로 장신구를 빨간 렌즈로 바꿔주시고 핑크 와드를 준비해서 라인으로 가주세요. 개인적으로 브랜드 서폿은 로밍보단 라인으로 들어가서 부시 시야 싸움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이 좋습니다. 라인에 들어가시면 아군 부시에서 렌즈를 돌리고 와드를 체크해주세요. 라인이 이렇게 반발이면 아군 부시만 체크해주시는 게 안전하고, 상대 부시를 체크하러 가면 대기 중인 상대방에게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라인이 밀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로 상대 부시는 들어가지 마세요. 시야를 체크해주신 뒤에 다시 견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견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다들 이제 알고 계시죠? 상대방이 미니언을 때리러 올 때 해주셔야 돼요. 어때요? 보시면 시야는 시야대로 체크해주고 미니언 뒤에서 견제를 꾸준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원딜은 CS 먹기도 부담스러워하고 서포터 또한 이니시를 걸기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죠. 이러면 자연스럽게 라인이 압박 구도로 형성이 되는데요. 이때 상대 부시 끝에 핑크 와드를 설치해주세요. 이러면 상대방은 압박감을 크게 받고 핑크 와드도 끝에 설치했기 때문에 지우러 오기 힘들어합니다. 이 영상에선 상대방이 노틸러스이기 때문에 그랩에 맞을 위험이 있어서 부시에 들어가진 않고 미니언 뒤에서 상대방을 견제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라인을 밀면서 압박 넣는 게 브랜드 서폿의 운영법입니다. 물론 이런 운영을 하게 되면 상대방 정글러가 적극적으로 오겠죠. 여러분들이 미리 정글을 파악하셨으면 뒤로 쭉 빼시는 게 정답이지만 이 영상에선 제대로 체크가 안 된 상황에 노틸러스가 호응을 하기 위해 앞으로 전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직선 방향으로 이니시를 걸려고 한다면 이 스킬을 써주시고 Q 스킬로 스턴을 넣어주시고 W 스킬로 증폭 데미지 콤보를 넣어주세요. 그 뒤에 원딜 대신 몸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분들은 저를 포커싱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네요. 원래는 원딜을 최대한 가드해주셔야 합니다. 이번엔 6렙 이후 브랜드의 스킬 활용법의 나쁜 예와 좋은 예를 보여드리는 김에 부시시아 싸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정보를 같이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끝쪽에 핑크 와드를 설치하라고 했죠? 이렇게 설치해주시면 상대방은 아까 설명한 대로 핑크 와드를 지우기 상당히 껄끄러워합니다. 뒤에서 조금만 견제해주셔도 상대방은 앞으로 나오기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바텀 부시시아 싸움을 좀 더 신경 써주는 겁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틸령이나 근접 챔피언이라면 숨어서 이 스킬과 Q 스킬 콤보를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더 짜증이 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장면, 제가 브랜드를 앞으로 나가서 스킬을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 장면인데요. 직접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궁 쓰면서 스킬을 맞추려고 하셔도 상대방은 뒷무빙을 잡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스킬 특징상 맞추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상대방이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나 상대방이 이니시를 걸 때 받아치는 형식으로 써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좋은 예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상대방이 이니시를 걸 때 상대방에게 궁극기를 사용해주면서 이 스킬 증폭과 W 스킬로 추가 데미지를 넣어주시고 Q 스킬로 스턴을 넣어주면서 받아쳐주는 게 가장 좋은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타 페이지만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브랜드의 한타 콤보 먼저 영상 클립 보면서 배워볼게요. 이 장면은 교전이 일어난 곳으로 백업을 가는 상황이에요. 자, 콤보는 무조건 궁극기 먼저 사용해주시고 이 스킬로 버미디를 넣어주시거나 Q 스킬로 스턴을 넣어주거나 해주시면 됩니다. 이 두 번째 순서는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W 스킬을 증폭시켜서 데미지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패시브를 묻혀놓고 W 스킬을 사용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브랜드의 기본적인 교전 위치는 먼저 나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상대방이 이니시를 받아치거나 아군이 이니시를 걸면 호응하는 식으로 교전을 시작하는데요. 이 장면은 한타는 아니지만 브랜드의 가장 기초적인 위치가 나온 클립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대방이 진입을 하면
궁극기로 광역딜과 패시브를 묻혀주시고 Q 스킬로 상대방을 기절시킨 뒤에 W 스킬로 증폭 데미지를 넣어주시고 E 스킬로 다시 한번 광역 데미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데미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역으로 상대방이 위험한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게 브랜드 서폿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종야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서서 이니시를 걸어도 되는데요. 자, 이니시를 거는 방법은 상대방과 대치 도중에 궁극기를 사용해주시고 그 뒤에 Q 스킬로 스턴을 넣거나 E 스킬로 광역딜을 넣어주시거나 W 스킬로 광역딜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여기선 제 Q 스킬이 빗나갔네요. 눈뽕 죄송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W 스킬로 증폭 데미지를 넣어주고 어그로를 끌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존야로 어그로를 풀어주는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브랜드의 패시브가 이곳저곳에서 터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진영이 무너지게 되고 피가 많이 깎인 상태로 싸움이 연결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뒤로 쭉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브랜드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2주 동안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느새 구독자가 900명이 넘었네요.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카이사 원딜로 찾아뵐게요.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